청와대가 이제 급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선수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거다라는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 미국의 이 올림픽 참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유보적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 미국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미 간의 통화에서 딴소리 한 적이 한두 번이며 우리가 뒤통수를 깐 적도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통화에서 약속했다 하는 거하고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하고 미국의 유엔 대사가 공식 인터뷰에서 말을 한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하냐. 지금 뭐 트럼프하고 통화한 거를 갖가지로 해석을 한국부터가 한두 번 했습니까? 심지어 무슨 트럼프한테 톤을 다운시켜라고 말했다고 문정인이가 말하고 다니고 DMZ도 둘이 말한 내용도 다르게 한국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청와대를 보고 미국에 한번 DMZ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잘 안 믿습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요. 관계자라고 말하지 말고 청와대 누구라고 지 이름 석자도 못 박으면서 청와대에서 기자들 만나서 떠듭니까? 지난번에 DMZ 누가 먼저 가자 했느냐 할 때도 청와대 관계자라고 나왔지 청와대 누구라고 안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2달 전에 참여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미국 유엔 대사가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전제하에 발언한 것인데 나는 잘 모르지만을 잘라버려서 혼선이 생겼다면서 미국 국무부가 깔끔하게 브리핑을 했고 정리된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일원이 되기를 고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의 잘 되기를 이렇게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그 노력을 지지한다. 하나만한 소리 한 거예요. 백악관 대변인이 니키 헤일리뿐만 아니라 사라 샌더스 대변인이 한국 올림픽 참가가 유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니키 헤일리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또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당연히 우리는 한국에 가려고 하고 있고 정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2차 대전 때 직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에서 선수단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갈 때도 미국의 올림픽위원회는 끝까지 가자라는 입장을 취했고 미국 정부가 안 갔으면 좋겠다. 히틀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아주 구차하게 벌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변호하는 거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4부에서는요.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 바람잡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남북관계에 노력을 해달라, 물꼬를 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문 정권은 결국은 북한을 핵을 인정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으로 유도하려고 중국의 쌍궤, 즉 쌍중단, 투트랙을 끌고 가려고 하죠. 중국하고 의견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찬 전 총리 이 정권의 물밑 핵심인데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내려 하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입막음을 하려고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라는 세력을 한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YMCA 같은 데서도 평화협정 찬성 서명운동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한국의 각종 교포들과 관련 있는 종교단체도 평화협정 지지한다고 했고 또 송영길 이 정권의 여권의 핵심인 이 의원조차도 북미 평화협정을 갖다가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 한반도 평화통일 여성 조직이라는 단체와 더불어서 진행한 평화협정 촉구 서명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라고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자,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온 오프라인 서명을 받았는데 온라인에서 55만 명, 오프라인에서 50만 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개월 동안 더 한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월 18일까지 서명을 받은 걸 가지고 보고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 정규 교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깊숙이 추진되고 있고 이 서명 운동을 주도한 두 단체는요. 이 서명 결과를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 중국, 북한, 우리 정부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범국민 의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권의 방치하에 지금 곳곳에서 사회단체, 친북단체, 종교단체, 사이비 종교단체까지 다 정권에 잘 보여보겠다고 아니면 친북적인 입장을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되어서 북한을 한번 돕겠다고 평화협정을 하는데 다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두에서 이런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이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한테 평화, 전쟁 반대 등을 이야기하면서 꼬드겨서 받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방위로 이 정권의 비호 아래 일종의 현 정권의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 단체들이 전부 나서서 평화협정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하는데 자, 그것이 한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평화협정이 노리는 것은 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지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어서 불가침 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행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적대행위가 미북 간에 없어지게 되면 미군은 유엔 사령부 한미연합사를 다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할 겁니까? 북한과 중국과 한국의 종북좌파와 한국 정권이 이제 전쟁도 없고 서로 다 각자 알아서 평화롭게 어울려 살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있을 이유가 없죠. 3만 8천 명이 나가야 되죠. 그걸 몰고 가기 위한 것이 결국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권을 방치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권 실세들은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을 계속 온 사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요즘 좀 잠잠한 문정인 특보가요. 거찬 공직자 안보 교육과 거찬 민주평통의 평화통일학교 출범 준비와 관련된 강연에 가서 핵을 넘어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데는 깨어있는 공직자들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정인이 평화 입에 달고 다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평화협정 맺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정인이 그날 이야기한 내용을요, 좀 알아보면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핵을 해결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가 수교하고 북한을 악마화하지 말고
평화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정인은 대통령 특보라서 평화협정을 바로 언급하면 좀 얻어맞을까봐 북미가 수교하고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이, 그게 결국 평화협정 맺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송영길, 이해찬, 문정인 이 정권의 최고 실세들이 다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북 친북 단체들이 총걸기해서 또 정권과 가까운 관변 단체들이 걸기해서 지금 평화협정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중국 특사로 정권 초반에 시진핑을 만나러 갔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총리가 어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입장이 똑같아. 제가 이야기를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가 쌍중단 쌍궤를 주장하는 중국과 입장이 똑같아서 북한의 대리인인 중국의 입장에 맞추고 있어서 이 한미일 남북러 3대3 구도가 4대2로 갔다고, 제가 이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10번 이상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건데 제 말대로 이제는 이 정권의 핵심 실세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지 입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을 못 믿는다. 중국 북한 편에 붙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쌍중단과 쌍계 배경은 중국의 북한 핵 해법인데요. 중국 놈들이 북한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99.99%의 국민이 북한 편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북한의 핵도발과 한미연합 훈련을,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미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것을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그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번 만나서도 대화가 많이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라면서 인식을 같이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의 중국 국부인 방문에도 동행을 하는데 이해찬이 시진핑이 한국의 선거 과정을 열심히 지켜봤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충분히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솔한 말을 두 번이나 했다. 시진핑 문 간의 신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중 간에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많이 풀어질 거라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기존 정부의 입장은 쌍중단에 대해서는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온 부분은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과 한미 간의 합법적인 방어 훈련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쌍궤 병영을 두고도 북한의 도발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 평화협정을 이렇게 맺는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공식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TV하고 지난 11월 9일 날 인터뷰를 한 것이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갔을 때, 트럼프 이제 한국 왔다가 중국 갔을 때 뒤늦게 방송이 됐지요. 인터뷰는 거의 한 일주일 전에 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쌍중단을 이렇게 표방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쌍중단을 받으려고 하네, 쌍계 병행도 받으려고 하네, 평화협정. 그래서 이러다가는 미국하고 큰 사단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과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데 동의했다라고 한번 밝힌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곧바로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시진핑 앞에서 트럼프가 못 박으려고 했던 부분을 한국이 중국과 합의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찬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중 정상이 인식을 했다라는, 즉 같은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태까지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쌍중당 쌍궤를 말하지 않고 일부 정권과 가까운 문정인 같은 사람이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11월 9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인터뷰 내용을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거 쌍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평화협정하고 비핵화 협상을 같이 해서 북미 수교하라고 이렇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핵을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 지을 거라고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속을 감춘 채 척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당국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이해찬이 언제 우리와 상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쌍중단이나 쌍궤 병행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결정된 바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은 사정의 밝은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시진핑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 흘리는, 즉 정부가 이 투트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석 흘립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 이 사람들은요 속으로 자기들 핵심끼리 몇 명은 합의를 해놨어요. 이 북핵 ICBM 국면을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그 틀에서 푸는 것이 맞다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하고 온 사단이 나게 될 거고 국내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거니까 서서히 조성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결국 이리 합의를 가고 한국도 동조할 때 보수 세력이나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저항이 없도록 하는 훈련을 평화협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특보나 그 다음에 이해찬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송영길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흘려요. 그러니까 쌍중단과 쌍궤를 전부 한꺼번에 흘리면 충격이 클 거니까 그걸 주변 사람들부터 석석석석 흘리면서 청와대나 문 대통령은 아니다 약속한 바가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뭡니까? 하나씩 이렇게 왜곡되게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해서 조금씩 흘리면 부분만 듣다 보면 그럴싸하다. 그래갖고 나중에 한 개씩 더 나와요. 처음에는 쌍중단이 나오다가 또 쌍궤가 나오다가 그래갖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생각이 되니까 아예 그냥 쌍중단, 쌍궤 이 투 트랙을 다 까버린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이 별로 반발을 안 한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청와대는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물밑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국민한테 다 공개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리노 문제에 대해서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난 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코너에 몰리려니까 청와대가 또 쇼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가서 말 잘못하면 미국하고 파탄 난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는가 하면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중국하고 짜겠죠. 제가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고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들어줘도 되는데 제가 말을 했다라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 용어로 기록에만 좀 남겨주고 시진핑 주석은 그냥 또 시진핑 주석 말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또 한국에 가면 북한이나 중국 편에 서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허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에 대해서는 한국도 제재를 안 하잖아요. 독자 제재를요. 그리고 언제 중국 보고 제재해라고 정말로 신경 써서 말하는 거 봤습니까?
대충 한마디 흘리죠. 지난번에 러시아 갔어도요. 이렇게 원유 공급 뭐 중단해달라고 쇼로 썩 흘리고 시진핑이 푸틴이 못하겠다고 끝나고는 뭐 할래 했습니까? 러시아에 낮은 선봉에 공단을 크게 더 만들겠다고 그리고 또 뭐 남북러 가스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 직전에 북한이 또 함 쏘니까 핵실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그거를 이렇게 살짝 덮어놨지요. 매사를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데요. 문 정권은 이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북한의 비핵화는요, 뒷전이지요. 자,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나라 꼬라지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